심동보 자유애국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저께 첫 방송을 했었죠. 오늘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고 또 성원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4.27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3일 앞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을 이번에 왜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뭐 보도만 보더라도 뭐 만찬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동선에 따라서 의전 준비를 어떻게 하며 뭐 외신 기자 브리핑 어떻게 하고 그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세세하게 반복적으로 친절하게 회담 준비 사항을 브리핑하는 것 저는 난생 처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상회담을 지금 왜 합니까?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부에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까? 근데 주로 정상회담의 주 의제,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는 가장 딱 한 가지 이유로 하면 딱 하나, 주 목적이 실종된 것 같은 착각을 안 일으킵니까? 아니 그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왜 어제는 그 휴전선에 대북 학생기 방송을 중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그 배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바로 대북 학생기입니다. 정분용어로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정보작전을 통한 대북 사실 투사를 해서 북한 주민을 완전히 깨워서 우상화된 북한 리더십, 북한의 최고 리더십, 그러니까 김정은의 리더십을 와해시키는 게 그 이상의 효과적인 압박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하게 유일한 수단을 민간인들 대북 풍선 보내는 것까지 막 경찰 동원해서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군에서 운영하는 대북 학생기 방송까지 중단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야 꼭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분위기가 잡히고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뭐 정상회담 만찬 메뉴가 그래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그걸 관심이 있습니까? 알아서 하면 되죠. 알아서.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한가하지 않습니다. 정상회담 만찬 메뉴 국민들이 알아서 뭘 합니까? 그걸 가지고 회식할 때 뭐 참고로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을 밝혀야죠. 북한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이거 확실히 요구하겠다. 언제까지 시한부로 핵 폐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처럼 말이죠. 미국 트럼프가 행정 글에 나오지 않습니까? 회담 중단하겠다. 그런 회담 필요 없다. 이렇게 못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21일날 무슨 노동당 뭡니까 중앙회의인가 해가지고 뭐 핵실험 중단하고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시험도 중단하고 뭐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 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마치 비핵화가 거의 다 돼가는 양 감지덕지 해가지고 말이죠. 온 그냥 청와대 뭐 정부 여당 언론 뭐까지 거의 북한이 비핵화가 뭐 거의 다 된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언제 비핵화한다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랬죠? 핵무기 벤기아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공식 발표가 그겁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서에 그 뒤에 발표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도 뭐라고 그랬죠? 핵무기 벤기아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다. 김정은이 한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김정은이가 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언론에 발표하고 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또 보고를 하고 또 미국 언론에 직접 브리핑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 근데 선대로부터 요원이다. 그것도 부가적으로 그럼 확신을 가졌더라. 근데 그 뒤에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개선장군처럼 돌아와서 북한 비핵화 이제 다 됐다는 식으로 자신감 있게 이제 브리핑하고 보고하고 했는데 국민들도 그걸 믿었는데 그 뒤에 한 번도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핵을 내려놓겠다, 핵을 포기하겠다, 핵 폐기하겠다, 비핵화하겠다 한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핵실험 중단하겠다는 그 발표를 하면서 한 말이 이게 유일한 겁니다. 오히려 핵무기 벤기아 완료했다. 나는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핵을 완전히 이게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핵실험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완전히 전력했다는 얘기, 벤기아라는 거는 전력해서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핵실험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최전거대 2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핵실험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도 시험할 것만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뭐 대륙간 진입 기술이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확보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 시험 안 해도 전력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요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핵실험까지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실험장이 이미 예? 실험할 필요 없는데 핵실험장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핵실험장 자체가 분결이 실험장 자체가 6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그 완전 지반에 내려앉았습니다. 10m 이상 그 밑으로 내려앉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핵실험장 자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런 부담 없는 것을 이번에 통 큰 양보를 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제일 한심한 건 문재인 정부가 그걸 감지덕지 하는 거죠. 환영한다,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위한 큰 진전이다, 이래서 하면서 말이죠.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그러면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은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제가 유심히 발표 내용이나 또 언론에 드러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초조한 것 같아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북한이 저렇게 노는데 자기들도 그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핵 폐기 합의를 못하면 어떡하지? 구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을 하는 거죠. 배신. 국민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저렇게 큰 소리 쳐놨는데. 근데 디테일의 악마라는 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저께 종전선언을 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래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뭐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이번 정상이 끄다면은 북한이 비핵화에 따라서 진전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이게 탁 인상 깊은 것은, 인상 깊다고 할까요? 디테일의 악마라는 겁니다. 디테일이 그 뭐냐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김정은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비핵화를 하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말이죠. 근데 그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그럼 단계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또 동시적으로 우리 경제를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그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좋죠. 문제는 이게 비핵화하겠다는데 구체성이 없어요. 그럼 미국은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확실하게 해라. 그 CVID라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거죠.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실험시설, 핵시설, 연구시설, 또 미사일 기지 쌍거리 다 보고 있는 데서 다 폐기하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게 검증 가능하니까. 그리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모든 핵 관련 시설, 인력, 장비 다. 그 다음에 한번 폐기하면 돌이킬 수, 다시 그게 없다고 해서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기술 인력까지, 설계도까지 싹 다 없애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김정은한테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 김정은이가 그거는 곤란하다 하면은 이 회담 실패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들은 이렇게 큰 기대를 부풀려 놓고 회담 실패예요, 그거 사실은. 여러분, 김정은이 회담장 박차고 나가면 무슨 창피입니까? 아마 매달릴 거예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를 그 눈치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그 비회를 못 맞춰서 야단입니다. 휴전선이 학생기 방송 중단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 비 맞추는 거 아닙니까? 평화적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걸 말을 하지만 사실 눈치 보는 거거든요. 굴종적인 지금 회담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 겨우 이제 큰 포장을 하겠죠. 두루뭉실하게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이 그런 거 한두 번 해봤습니까? 한두 번 쏘갔습니까? 냉각탑까지, 원자로 냉각탑까지 폭포 쇼까지 했지 않습니까? 비핵화하겠다고. 그런데 그 뒤에 다 핵 개발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비핵화 합의만 8번인가 했답니다. 8번인가. 근데 다 실패한 거죠. 근데 지금 정부는 그걸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마추어로 보거든요. 예.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보복 관세를 하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보실장도 그러고, 안보와 통상은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은 국가 안보 전략의 기본 개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국가 안보 전략은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물리적 안보, 시큐리티, 국토 지키고 국민 생명과 재산 지키고, 이거 다 시큐리티. 그 다음에 프로스페리티, 경제입니다, 경제. 그다음 가치, 질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둥 가지고 이게 안보 전략, 안보 전략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 이익이 극대화되면 안보가 그걸 군사력이나 이런 걸 바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분리하겠다는 거는 전혀 안보 전략 개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분이 이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전해주고 순진하게 계속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